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극단 고래의 대표이신 이혜성 대표님도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혜성 대표님도 역시 약간 뭐랄까요, 사회연극, 민중연극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좀 아마 남들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들으시면서. 뭐 선생님만큼 그렇게 뭐 큰 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해요. 제가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정치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이제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정치적이 1도 없다. 네. 개편을 이제 뭐 그렇게 뭐라고 해요. 변론을 하긴 하는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 아픔들을 다뤘는데도 이건 뭐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작품이고, 극단 고래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짙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인간으로 한 사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정말 불평등과 그렇죠. 진짜 이 뭐 인간의 존엄하고는 거리가 먼 삶에 내팽개쳐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왜 그렇게 불운시돼야 되고 네. 저것을 갖다가 이데올로기의 틀로 씌워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런 그 나쁜 권력과 이 나쁜 자본의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은 사실 좌든 우든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묶여있지 않은 표현의 자유를 그렇죠.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슬픈 역사의 흐름상 어쨌든 진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추구해야 되는 생존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미술이라는 딱지가 하나 붙으면 그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본연의 어떤 추구해야 되는 가치나 자유를 넘어선, 네, 그걸 넘어선 그 프레임이 딱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약간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전환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팬으로서 약간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저도 이제 나름의 관람객으로서의 이목상에 대한 프레임이 있는데, 이걸 제가 넓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목상 그림이 맞아? 뭐 이런 약간 식의 선생님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시작하신 거지? 뭐 이런 생각, 의아함. 이게 프레임이 나름대로 다들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프레임에서 안 맞으면 이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네. 이 사람이 철학을 바꿨나? 네. 이 사람이 변절했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이런 식의 거죠. 그건 진짜 저는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내가 새롭게 늘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말 그렇게 정말 너무 시원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나가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한 나에 대해서 늘 불만이거든요, 내 스스로. 근데 사회는 조금만 배우면 변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근데 방송 중에 전화 받으실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품을 해나가면서 인간의 본질이나 시원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자유롭게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부딪히는 것들이 현실에서의 어떤 부당한 아픔, 어떤 약자들의 어떤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예술가로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거 잡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본질에 대한 얘기든 정말 사랑에 대한 얘기든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면은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처럼 네 작품 같지가 않아. 너 생각이 바뀌었니? 심하게 말하면 변절했니? 이런 얘기까지 막 들려고.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게 보수 쪽에서 딱 나눠서 하는 프레임도 강하지만 외려 진보 쪽에서 딱 만들어 놓고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라는 게 네.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무서워요. 들어요. 한번 뭐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담론이랄까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뭘 세우려고 하다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너는 요런 그룹이다. 진보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진보는 서로 싸우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관용이랄까? 네. 인정을 못하고 네. 그 차이점을 강조시켜갖고
서로 이제 비난하거나 서로 무시하거나 이런 쪽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미술계에서도 민중미술이 어떤 것이 민중미술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네. 민중미술은 이뤄야 되는데 저건 민중미술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서로의 그 차이를 내부에서의 경계짓기가 딱 있는 거죠. 경계짓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최근에 들었냐면 제 강의 중에 사회적 예술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회적 예술론이 이제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한 파트는 7, 80년대 민중미술을 다루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데서 시도하는 예술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소개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민중미술하고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활동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한 강의에 담겨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대가 선생님이 싸우셨던 정권에 싸워야 했던 시대의 화두가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이 시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시민이란 말이 오히려 맞는 시민미술이라는 게 오히려 맞는 시대가 됐고 거기서 사람들의 일상과 만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민중미술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한테는 민중미술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예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지금의 일상과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제가 보는 큰 관점으로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술가가 당시에 그 당대의 문제와 싸우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중미술은 일종의 화석화된 역사 속에 전시물처럼 들어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중미술가라는 이름을 딱 달고 계셨던 뭐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런 선생님의 이 변화가 굉장히 반갑기도 한 거죠. 새로운 프레임을 사람들한테 던져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나무가 계속 나오고 꽃이 나오고 이런 그림에 담긴 선생님의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네. 좀 덜 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일기식으로 그 전시도록에 이제 글을 썼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나무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렸었거든요. 나무를 틈틈이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뭘 그리다가 뭐가 좀 맥히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네.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그 당산나무 그 선앙당 나무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그 선앙당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군의 그 거목들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갖고 거기를 중심으로 동네가 뭐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름에는 뭐 당연히 그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 거기 가서 쉬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쵸. 아이들은 막 거기 막 뛰어다니고 뭐 다른 날은 거기다 또 그네를 만들어서 띄우고 또 무슨 이제 치성할 그쵸.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치성드리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나무를 중심으로 우리 어렸을 때의 나의 추억이 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의 논문을 이제 결론을 어떻게 썼냐면 이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추상 소위 현대의 제일 앞서가는 나는 아방가르드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렸던 그 내용상의 그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형식상의 아방가르드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매우 차가운 추상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원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게 조형 언어로서 소통이 안 되는 조형 언어를 나 혼자 잘났다고 이제 쓰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도 뭐 불분명한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술가라 뭐 하여튼 예술가 연하면서 네. 작업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바꿔야겠다. 소통될 수 있는 언어를 조형 언어를 내가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구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슨 미술하고 무슨 현대 미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차 마시는 방송, 차도 마셔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구상 회화를 하겠다. 10년 정도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서 제일 처음 그린 것이 그 당산나무였어요. 아하. 당산나무. 근데 이 구상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죠. 특히 이제 인상파 구상이 지금도 위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 때는 뭐 일호 작가, 뭐 일호 화가회니 뭐니 하여튼 국전의 한쪽은 네. 완전히 구상화인데 전부 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구상. 내가 제일 혐오하는 구상이 있잖아요. 왜? 괜히 발개 벗고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휴식. 이런 거, 뭐 오수. 아니 그때 보세요. 그 상들 받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나중에 이해가 갔어. 네, 그 특정 작가들은 기분이 안 아니 좋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독재 이런 데에서는 예술이 자기들한테 관심 갖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화면에서 자족적이고 화면에서 행복하고 완벽하게 화면 속에서 머무르는 작품들을 상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고 왜냐면 상 받으러 이제 그 응모하는 거이기 때문에 뭘 그리면 상을 받을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자고 있거든. 이 바깥을 쳐다보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시선으로. 와, 그 멋진 비평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구상을 할 수는 없잖아. 네. 이건 아니단 말이지.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그림으로는 출세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제 국토를 한번 국토가 뭔지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게 왜냐면 분단된 조국에 이 모든 분단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네. 지금도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이제 내가 뭐 국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낸들 나를 받아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가 뭐 조금이라도 평가를 해줄 수도 그래서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장난치려고 했어요. 땅에다가 처음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제가 74년도에 대학원 졸업하고 한 1년은 대충 이제 헤매다가 5, 6년 되는 때부터 이제 그런 작업을 75년이나 6년.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가 됐나. 낙서 금지. 이건 뭐 우리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혐오였어. 혐오. 낙서하는 건 뭐 낙서 금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마을 간첩 없나 다시 한번 쳐다보자.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런 거 들고서 뺑기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웅덩이 같은 거 페인트 웅덩이 같은 거 만들고 무슨 뭐 설치하고 그림을 사진을 찍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철조망이 다 돌려져 있어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고 다 이게 그 비상한 눈으로 이상한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디 가다가 막 찍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걸 이제 학교 등굣길에 네. 계속 했더니 어느 날은 동네 사람들이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들은 나를 보니 저쪽에서 저기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런 거야. 뭐지? 가는데 지나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딱 그러는 거야. 왜요? 혹시 무엇인 분인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간첩으로 본 거지 완전히. 전라도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해서 네. 그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제 초기의 그림들이에요. 아하. 그 화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건 제가 나중에 편집하면서 편집했어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이 뭐, 그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그 나무 시리즈, 웅덩이 시리즈, 철조망, 뭐 저기 뭐야 그 선 들판에 뭐 산에 선 긋는 거, 불이 이제 치솟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구상을 하기는 하는데 저런 이상한 구상이 아니라 내 식의 구상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서 그렸던 것이 일련의 작품들이 그거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시선을 들어서 화면 밖을 제가 노려보는 것이. 그게 이제 그 81년도 작품인가? 네. 보리밭 작품들이죠. 아, 예, 예. 그 사람들 그건 아주 그냥 제가 대놓고 나는 화면 속에 있지 않다. 아하. 나는 화면 밖에 관심 있고 네. 난 밖을 응시하고 있다. 자식들아. 몰라 너들. 이것이 내 이제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어쨌든 구상 작품의 첫 작품이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는 선생님이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는 틈틈이 나무를 계속 그려왔어요. 그건 이제 제 화집을 보면 근데 그것만을 끄집어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네. 나무를 계속 그려왔고 네. 제가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딸 이름을 나무로 쳤고 아, 그렇죠. 아드님 이름은 바다고. 딸 이름을 나무로 짓고 보니까 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순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된 거고 아, 그 아드님이 지금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지금 알고 앞에서 촬영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썼지만 하자성의 도리불언 하자성이라는 그 사기에 나온 말을 제가 저희 좌우명처럼 쓰고 있거든요. 네. 복숭아 아니야 복숭아도 도리 오얏리 네.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는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그 나무 밑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다. 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나무를 그리기도 했지만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렸을 때 그것보다도 아니 사람들이 그때 그 이민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한국을 나가는 것이 이제 기회만 타면 그게 트렌드였군요. 왜냐면 박정희의 그 아주 이 너무 그리고 막 전쟁 난다는 땅굴이니 뭐니 얼마나 그런 뭐 이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못 살겠다 이놈의 나라에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네. 나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총알 바지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스스로 야 갈 테면 다 가라. 나는 저 나무처럼 여기다 뿌리 내리고 여기서 하여튼 죽든 살든 살아보겠다. 뭐 다행히도 저 나무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들 어떠리. 난 하나의 나무가 되겠다. 이 땅의 나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도리불언 하자성애랑 똑같잖아요. 꽃과 열매가 그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가고 오가면서 그 나무 밑에 큰 길이 생긴다는 거죠.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여기 뭐 이건 은행나무잖아요. 네. 성균관 은행나무. 성균관 그 은행나무 밑에 6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선의 집현전에 아니면 그 문사들이 네. 그 나무 밑에서 얼마나 자기 생각을 하고 그쵸. 철학을 학문을 가다듬고 나누고 했겠죠. 얼마나 하여튼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랬겠냐. 이제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이제 그랬던 겁니다. 나무는 참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가 봐요. 이혜성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나무를 참 좋아하고 네. 저분이랑 어디를 가다 보면 제가 저분이랑 가는 건지 저분이 나무랑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시더라고요. 봐도 그 거목이 될 그래서 뭐 나무를 막 자꾸 만지고 막 껴안고 막 그런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무에 대한 애정. 글쎄 뭐 스님이 가진 나무에 대한 애정과 제가 가진 애정이 뭐 시작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큰 나무에 대한 어릴 때부터
저도 당산나무나 큰 나무에 대한 동경 같은 게 계속 있어요. 외경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신기가 느껴지고. 어느 동네를 가나 그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를 꼭 찾아보게 되고 또 은행나무든 뭐 이렇게 유명하다 크다 그러면은 꼭 시간을 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토주에 있을 때도 그 무슨 마을이지 은행나무 큰 게 있거든요. 그 근처에 여기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거기도 있고 인천에도 뭐 하나 있다 그래서 찾아서 보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용문산에 있는 것도 가서 보고 그렇게 큰 나무들은 꼭 가서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아보고 가만히 그 안아보면 느낌이 굉장히 네. 달라요. 이게 뭐랄까 정말 생명체가 가지는 어떤 외경심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뭐 문외한이지만 제가 오늘 문외한이네요, 선생님. 문외한이지만 나무를 이 그림도 보면 그렇지만 이 나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줄기 뭐. 이 기둥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꿈틀꿈틀거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도 뭔가 춤추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제가 뭐랄까 하나의 정말 생명체로서 더 느끼게 해준 그림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제가 이제 네. 조금 덧붙이자면, 네. 결국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솟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은 땅에서도 계속 그게 이제 뿌리가 더 깊어지면서 더욱더 이제 이게 둥지도 이제 네. 커지면서 키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초기에는 이제 이게 사회에 노출된 나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 즉 내 얘기를 나무한테 이제 얹어서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 생각이 조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나무가 가지는 그 생명력을 유하히 표현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흙을 제가 또 만나게 되면서 네. 자연히 이제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게 나무니까 흙을 가지고 나무를 표현하는 것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결국 동양미학, 그러니까 내가 전통과 우리의 그 철학에서 미학에서 벗어나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날 웃긴다 한들. 네. 만약 그것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것은 나는 이상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동양 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네. 했을 때 저는 기운생동이라고 해요. 기운생동이다. 네. 그거 뭐 다 화론에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기운생동 이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내가 산 시대에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서 드러내서 그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가졌던 과제였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그 엄혹한 뭐 정치적이고 뭐 이렇게 여러 것이 있다 보니까 막 미처 그것을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너무 바쁜 거야. 지금 못하고 막 지금 뭐 할 일이 뭐 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 뭐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뭐 네. 집회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지연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품고 계속 했던 것이 그 마그마가 네. 이제 분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러면 이 기운생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은 생명력인데 생명력,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흉내낸 거 아니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 먹선은 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네. 백만백선이라고 큰 퍼포먼스를 할 때 쓴 글씨였죠. 네. 네. 그 붓을 걸어놓고 쳐다보다가 어느 날 저 붓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다 선을 그어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결과인데 하다 보니까 결국 기운생동은 호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
그러니까 이 붓을 들고 네. 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흡의 강약에 따라서 선이 이제 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맞으면 그쵸. 다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네. 들다가 이렇게 들 다치죠. 하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얘다가 하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붓을 들고 내가 내 호흡을 어떻게 잘 조정하면서 최상의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호흡으로 만들어내냐가 바로 그림이 그렇게 그것이 맞춰서 된다면 네. 그것이 기운생동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뭐 이완 선생이 이제 점을 찍잖아요. 이완 선생도 뭐 점 갖고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정지된 에너지죠. 이렇게 하나 찍어서. 그럼 나는 운동하는 거죠. 네. 운동하면서 예, 비쳐나가는.